이건 털 모자랑 목도리 같은데요. 네. 예. 오늘 같은 날 정말 필요한 물건인데 사실은 감기도 목으로 들어온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자율신경을 조정하는 중추가 이 목에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목이 노출이 되면은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평소 지금 아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가급적이면 아침에 하지 마시고요. 예. 불가피하게 나가셔야 될 때는 목을 이렇게 잘 싸매고 다니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네, 목도리를 사용하는 게 좋으시고 또 오늘 참여자분들을 저희가 또 만나보기도 했지만 마비는 아니지만 또 단순한 떨림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눈가에 파르르 떨림 오는 이 눈떨림은 저도 가끔 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혹시 그럼 좀 병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눈떨림. 이제 눈꺼풀이 떨리는 것도 이상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꺼풀이 떨리면 자꾸 윙크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받기도 하는 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꺼풀이 떨리는 이유는 뭐냐면 눈꺼풀 밑에, 특히 이제 밑에가 많이 떨리거든요. 이쪽에 근육이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쉽게 손상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근육이 떨린다는 것은 뭔가 근육이 어딘가에 영향을 받아서 떨리는 것이고 그 근육이 떨리는 것은 대개 혈관과 영향이 많이 관련이 있어요. 네.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근육을 떨리게 하는데 그 근육을 신경을 움직이는 그 옆에 혈관의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관이 팽팽해야 되는데 이게 꼬불꼬불해지거나 이렇게 처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빨랫줄도 팽팽하게 널려 있지만 이게 빨래를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빨랫줄이 축 처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러게 되면 과부하가 생기니까 이게 처지면서 신경과 가까워지면서 혈관이 떨릴 때마다 신경을 건드려지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래서 노화라든지 아니면 기혈이 좀 영양이 좀 부족하다든지 과로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눈 떨림이 있을 적에 어떤 분들은 미네랄을 먹으라고 약을 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마그네슘이실 거예요. 네. 요즘은 이제 칼슘 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농도가 이제 섭취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줄어들게 되면은 부각상선 호르몬 농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돼서 칼슘이 부족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근육에 있어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육에서의 그 활동적인 역치가 낮아지는 바람에 눈이 잘게 떨리거나 떨림 증상이 생기시게 됩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우리 지금 녹색 잎채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섭취에 좀 신경을 쓰시고 또 혹은 견과류나 곡류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음식을 먹고 좀 푹 쉬고 나서 좋아지면 괜찮겠지만 네. 안 좋아진다고 해도 뭐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어떤가요? 단순 떨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을 푹 자거나 영양가 있는 거 드시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떨림이 자주 온다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뭔가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또 얼굴 눈가만 떨리다가 이게 퍼져서 얼굴 전체가 떨리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잘 가라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침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면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지만 별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혈관하고 신경하고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해서 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떼어야지만 증상들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이번에는요, 그 떨림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단순한 떨림에 효과적이라는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와 노루궁뎅이 버섯. 뚱뚱한 생선의 대표 고등어. 고등어는 다량의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고 노루 엉덩이를 닮은 노루궁뎅이 버섯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 체내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섭취를 도와주는 묵은지 고등어찜. 먼저 묵은지는 물에 씻어내줘야 김치 한 념에서의 분내를 잡을 수 있다죠. 해동시켜준 고등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묵은지에 돌돌 말아서 냄비에 잘 쌓아줍니다. 양념으로 간장과 들기름을 살짝 불러주는데요. 묵은지 고등어찜 준비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노루궁뎅이를 이용한 육수를 이용해 볼게요. 노루궁뎅이 버섯은 말리면 갈색이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양파 껍질과
고등어와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한 누르궁뎅이 버섯을 푹 묻어나도록 보글보글 끓여주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만능 육수 완성. 노루궁뎅이 육수는 그냥 차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완성된 육수는 김치찜의 육수로 사용되는데요. 묵은지로 돌돌 감은 고등어에 함김시킨 버섯 육수를 자작하게 붓고 고등어 속까지 푹도록 바글바글 끓이면 환상조합 묵은지 고등어찜이 완성됐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또 다른 식품은 바로 두부와 해조류.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식재료인 두부. 두부 속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체내 흡수를 도와 그 효과를 올려주고요. 미역에는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동맥경화, 고혈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두부와 해조류로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두부는 뭉친 데 없이 잘 으깨주고 물에 불린 미역은 잘게 다져주는데요. 두부와 미역은 잘 섞기만 하면 됩니다. 두부 미역전에 사용할 특별한 조미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 노루궁뎅이 버섯, 말린 마늘 이 세 가지를 한데 섞고 곱게 갈아주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천연 조미료가 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을 이용한 소금이나 기름을 조미료로 이용하시면요. 평소에도 마그네슘 섭취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소금으로 밑간을 한 뒤 앞뒤로 눌러서 잘 붙여주기만 하면 건강한 일품 두부 미역장 완성! 우리가 잘 몰랐던 냉장고 속 마그네슘 식품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재료로 건강밥상 꼭 챙겨 드시고 떨림과 마비 예방하세요. 네, 일상적으로 많이 즐겨 먹는 식품들이 있으니까요. 편식하지 말고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린, 소개해드린 그 식품들로 저녁 식사 차려보시면 좋겠습니다. 10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네. 갑상선 누드암수를 한 4년 전에 받았어요. 아. 그 수술을 끝난 뒤에 양손이